들어온다. 가. 이게 입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되는. 만만치 않은 까다로움으로 낚시꾼들을 바다로 불러들이는 녀석. 바로 돌돔인데요. 돌돔 낚시꾼과 떠나는 여서도 갯바위 낚시 함께 만나보실래요? 오늘의 주인공은 열혈 낚시꾼 부부, 남편 조인호 씨와 아내 윤소라 씨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늦은 시간에도 불구하고 대전에서 3시간 이상을 달려왔을 정도로 낚시에 대한 열정이 가득한 부부인데요. 아내 소라 씨는 25년차 낚시광인 남편 인호 씨 덕에 낚시에 입문해 6년 전부터 이렇게 늘 함께 출조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빼야지 지금. 남편과 떨어지는 시간이 싫어 매주 남편의 낚시를 따라다니다 보니 이제는 소라 씨도 낚시의 매력에 푹 빠지게 됐답니다. 낚시도 있고 같이 다니면서 계속 배우고 있어요. 아직도 하다 보면 재밌고 그 입질하고 챔질했을 때 랜딩했을 때 진짜 기분은 해보시면은 다들 네 좋아하게 되실 것 같아요. 이제는 좀 누가 잘 잡으신 거예요? 그건 그날 어복에 따라서 네, 다른 거예요. 어복이 같이 있을 때도 있고 저만 있을 때도 있고 신랑 혼자 있을 때도 있어서 실력은 신랑이 좋은데 반반인 것 같아요. 늦은 밤 시간 낚시꾼들을 실은 배가 바다로 향하는데요. 오늘 낚시 장소는 어디일까요? 지금 완도에서 최남단에 있는 여수도라는 곳으로 가고 있어요. 여수도 같은 경우는 4월 중순부터 6월 초까지가 가장 또 핫한 시기고, 이제 6월이 넘어서면 6월 중순이 넘어서면 이제 중내만권, 뭐 더구도, 황제도, 청산도, 이 장도권 이쪽으로 이렇게 내만으로 산란을 하기 위해서 돌돔들이 들어오죠.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는 이 중내만권의 수온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돌돔이 아직 시기가 좀 이르고, 원도권인 여수도에서 지금 조항이 좀 핫하다고 해서 여수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맘때 바다 낚시꾼들에게 손꼽히는 인기 포인트인 여서도.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는데요. 여수도가 좀 바위들이 미끄럽고 포인트가 협소한 곳이 많습니다. 안전관리에 정말 만전을 기하면서 낚시를 해야 될 포인트들이에요. 여수도라는 곳이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선장님이 당부하신 주의사항을 명심한 채 거친 파도를 가르고 2시간여에 걸쳐 여서도에 도착했습니다. 갯바위에 들어서자마자 너울이 몰아치는 게 들어가기도 만만치가 않아 보이는데요. 오늘 이 부부의 갯바위 위에서 여정은 과연 어떨까요? 고생하십시오. 갯바위에 내리자마자 숨 돌릴 틈도 없이 낚시 장비들을 펼쳐놓기 시작하는 부부. 동트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꽤 남았는데 이렇게까지 분주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가 돌돔 장비를 세팅하기 전에 미리 볼락을 집어하려고 지금 내리자마자 바로 이렇게 세팅하는 거죠. 거기 미끄러워. 그거 수정 안 되게 조심해. 동이 트기 전까진 오늘의 대상어인 돌돔이 아닌 볼락 낚시로 손풀기를 한다고 합니다. 볼락 같은 경우에는 이 빛이 오히려 강하면은 오히려 경계성을 가지고 친구들이 오지 않고 해서 이거를 이제 넓게 퍼뜨리고 좁게 퍼뜨리고 조절을 하면서 적당한 이제 색도를 맞춰가지고 세팅을 해놓고 이제 돌돔 장비를 다시 세팅을 할 때쯤이면은 이제 볼락들이 거기에 집어가 돼서 이제 볼락 낚시를 시작하면 됩니다. 돌돔은 이렇게 깜깜한 밤에 낚시하면 위험해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위험해서 보통은 동 텄을 때 시야가 확보됐을 때부터 시작하고 그 이외 시간에는 이제 뭐 가끔 흘림도 하고 이렇게 루어 낚시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낚시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이노 씨는 무언가 찾아다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래? 어쩔 수 없이 여기다 박아야겠는데? 바닥에 거치대를 고정시키는 이 작업은 돌돔 낚시에서는 필수 작업이라고 합니다. 돌돔 낚시 특성상 이게 거치를 해놓고 기다리는 낚시라 일반적으로 받침대가 없으면은 실질적으로 돌돔 낚시를 하기 매우 어려움이 따릅니다. 너무 이게 낮은데? 높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보통 저런 일반적으로 갯바위에 인위적인 구멍 말고 저런 일반 크랙에다가 크랙 간 곳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는데 얘가 힘을 받치게 설치가 될 수가 잘 없어가지고 아무래도 큰 입질이 왔을 때 장비가 분실될 우려가 있고 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돌돔 낚시는 장비도 많고 힘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각별한 준비와 요령이 필요한데요. 부부가 힘을 합쳐도 낚시 준비에만 시간이 꽤 걸린답니다. 낚싯대를 세팅합니다. 거치대 설치를 끝낸 후 낚싯대를 설치하는 부부. 왠지 낚싯대도 다른 장비들 못지않게 크고 무거워 보입니다. 제가 보던 낚싯대랑 많이 다른데 어떤 낚싯대인가요? 네, 이게 돌돔 낚싯대예요. 돌돔 전용으로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거는 릴인데 아마 이것도 역시 힘 많이 쓰는 고기를 좀 손쉽게 잡기 위해 만들어진 릴이에요. 이걸로 하면 조금 더 수월하게 잡을 수 있어요. 힘 대 힘으로 싸웠을 때 이기기 좀 더 쉬운 장비인 것 같아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낚시를 다닌 부부라 그런지 호흡이 척척 맞는 모습이지요. 저희 낚시 한 번인가 빼고 항상 같이 왔어요. 케미가 잘 맞으시겠네요. 네, 분업이 잘 돼 있어요. 각자 할 일이 잘 정해져 있어요. 이제 이거 끝나면 다음 볼락 낚시 세팅할 거예요. 이제 동이 트면 돌돔 낚시를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설치를 끝내놓고 볼락 낚시를 시작해 보려 하는데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는 게 왠지 심상치가 않습니다. 안 될 것 같거든요. 앞으로 날아가질 않네요. 바로 이렇게 바람 때문에 지금 저쪽으로 갔잖아요. 맞바람 부는 거잖아. 그러니까 차라리 이쪽 바람이 불면은 상관이 없는데 맞아, 나갈까? 반대 바람이라서 어떡해? 이럴 때는 빠른 포기가 얘 안 날아가겠지? 내가 바람 피할 만한 곳을 찾았어. 그냥 들고 올라가자. 시작부터 바다 여건이 좋지 않아 보이는데요. 갯바위까지 올라와 포기할 수는 없는 법. 바람이 잠잠해지길 바라며 의자를 펼치고 앉아 기다림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갯바위에서 비교적 평평한 곳을 찾아 의자를 고정시켜 앉아보는 부부. 가만히 앉아만 있으려 해도 바닷바람이 부부를 쉽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근데 낚시하는 것 중에 제일 떨은 것 같아요. 예보와는 너무 다르게 바람도 터지고. 예상보다 날씨가 훨씬 좋지 않아 걱정이 가득합니다. 한편 추울수록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소라 씨는 미끼 손질에 나서는데요. 저희는 잘 안 사 먹지만 돌돔 낚시 할 때만 전복을 사는 것 같아요. 얘는 개고동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들. 손맛을 위해서 투자? 그냥 취미 생활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얘는 혼무시예요. 지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좀 고급 지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미끼를 끼우는 소라 씨. 미끼 준비하는 것도 꽤 네. 일이네요. 네, 그래서 지금 낚시 동트기 전에 일단 이걸 준비해서 동틀 때 던지려고 미리 준비하고 있어요. 이맘때는 수온이 낮아 생미끼로만 낚시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돌돔 낚시의 손맛을 책임져줄 녀석들이기에 더 정성을 다해 손질합니다. 살아있는 애들이라서 처음에는 진짜 못 만졌어요. 아예 이런 장갑 주더라도 못 만지고 이랬는데 그게 좀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그리고 좀 아무래도 바다 생물이라서 냄새가 좀 나요. 그런 것들 여름에 좀 힘든 거 있어요. 하지만 매번 이렇게 손질을 하다 보니 이제 미끼 손질은 전문가가 다 됐다는 소라 씨. 어둠 속에서 미끼 손질을 하다 보니 시간 가는 줄도 모릅니다. 소라 씨의 미끼 준비가 한창인 동안 인호 씨는 본격적으로 캐스팅 준비에 나섰습니다. 이제 저희가 던졌을 때 이 봉돌이 떨어지는 느낌에 의해서 이게 이 밑에 지형이 암석 지형인지 아니면 이제 해초밭인지 이런 게 구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 이제 사전에 미끼를 던져놓기 전에 체크를 하는 겁니다. 바닥지형.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메타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제 채비가 몇 미터가 날아갔는지 이제 자동으로 계산을 해주는 기능인데 이 미터가 나오는군요. 예. 정확하게 세팅값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돌돔 낚시를 하실 거면은 특히 저수온기 때는 이런 메다방 기능이 있는 장구통 릴을 사용하시는 거를 꼭 추천드립니다. 미끼를 쓰기 전 이렇게 지형 확인을 하는 건 돌돔 낚시에서 필수입니다. 남편이 바닥에 지형을 확인하고 있을 때 아내 소라 씨의 역할은 열심히 손질한 미끼를 가져다 주는 것. 준비 과정이 많이 필요한 만큼 부부의 호흡도 최고로 발휘되는 것 같지요? 이렇게 낚시 준비를 하다 보면 어두컴컴한 새벽이 지나고 해가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오늘의 낚시 포인트 완도 끝자락에 위치한 여서도는 매년 이맘때 낚시대를 던졌다 하면 어떤 고기든 올라와 낚시꾼들 사이에서는 특히 사랑받는 낚시 장소인데요. 그런데 해가 뜨도록 입질이 찾아오지 않는 인호 씨 부부. 입맛 까다로운 돌돔 녀석을 위해 특별히 준비해야 할 게 있다는데요. 사람은 이거 다 먹잖아요. 근데 돌돔은 이거 안 먹어서 주변 거를 다 잘라줘요. 까탈스럽네요, 되게. 네. 오히려 입이 굉장히 고급이에요. 가장 말랑하고 맛있는 살만 줘요, 미끼로. 사람에게도 고급 식재료인 이 전복. 돌돔을 잡기 위해서라면 이 정도쯤은 아낌없이 투자할 수 있답니다. 한 개 하기엔 너무 적고 두 개 하기엔 많네. 다음에는 세 개로 두 개를 꽂을게요. 아내가 챙겨준 고급 미끼를 낚싯줄에 거는 인호 씨. 미끼를 걸면서도 눈길은 낚싯대에서 떨어지질 않은데요. 저 낚싯대 쪽 계속 쳐다보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입질이 언제 들어올지 몰라가지고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긴장감을 놓을 수가 없네요. 예. 보통 그리고 낚시꾼들이라면 공감하겠지만 보통 고기가 이제 사랑을 보고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정말 딴짓 할 때 입질이 많이 오기 때문에 낚시할 때만큼은 진짜 딴짓 안 하고 저는 계속 주의 깊게 지켜보면서 낚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낚시가 그렇듯이 돌돔 원투 낚시 역시 언제 입질이 올지 몰라 끊임없는 집중과 기다림이 필요한데요. 때문에 잠시도 가만히 있질 못하고 세워놓은 낚싯대 5대를 계속해서 점검해야 한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거친 파도 때문일까요? 야속하게도 고기들이 소식이 없는 모양입니다. 갯바위 위에서의 시간은 파도처럼 흘러만 가는데요. 시간이 지나고 드디어 입질이 왔습니다. 뭐가 잡힌 건가요? 이게 놀래미라는 물고기인데 바로 방생해주겠습니다. 정말 돌돔 같은 경우에는 물론 당연히 기본적인 실력은 요하겠지만 좀 운이 많이 따라줘야 되는 고기거든요. 강풍의 영향에다가 대살의 영향으로 물색이 좀 너무 안 좋거든요. 돌돔 치기에는 이제 솔직히 좀 때가 맞지 않은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기 멀리 보시면은 이제 맑은 물이 들어오고 있어서 돌돔 같은 경우에 이제 청색, 검색물 그런 물색이 돌돔의 입질을 받아내는데 굉장히 좋은 물색이라서 지금 근데 그 제가 원하는 물색이 저 멀리 오고 있어가지고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모로 바다가 부부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데요. 물색이 점점 맑아지고 있어 조금씩 기대를 해보는 인호 씨. 오늘 돌돔을 만날 수 있을까요? 아, 다 왔다. 맑은 물을 보며 기대를 해보니 드디어 입질이 온 듯한데요. 기다리던 돌돔이 나타나 줬을까요? 들어간다. 힘이 보통이 아닌 것 같은 녀석. 낚싯대와의 씨름이 이어지고 고기를 건져 올리는데요. 긴 기다림 끝에 인호 씨의 미끼를 문 작은 돌돔이 올라왔습니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기다린 시간만큼 반가움은 배가 되겠네요. 돌돔한테 바늘 뺄 때는 진짜 조심하셔야 되거든요. 이거 한번 씹히면은 손가락 진짜 그 입에 물고 안돼, 하면은 포셉으로. 진멍게 드시지. 여기 턱을 아까 그 미끼 꽂이로 뚫어가지고 보관하는 방법이랑 근데 저는 턱은 뚫지 않고 여기 아가미에 넣으면은 돌돔이 이제 숨을 못 쉬어가지고 죽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가미 위에 보면 약간 얇은 막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이렇게 쭉 누르면 그냥 뚫리거든요. 보관하시면 안 죽고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어요. 잡으신 소감이 어떠십니까?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아예 안 나온 것보단 낫네요. 얼굴이라도 그래도 나아져가지고 이제 정조되면은 큰 놈이 물어줄 수 있으니까 열심히 해봐야죠. 돌돔 아가미 표면에 고리를 걸어 놓는 건 돌돔을 오랫동안 살려놓기 위한 돌돔 낚시꾼만의 팁인데요. 밤새 칼바람 맞아가며 기다렸던 녀석이 작은 크기라 아쉽긴 하지만 고기 하나하나가 더 큰 녀석을 기대할 수 있는 원동력이자 오늘 부부가 갯바위에 오른 이유랍니다. 낚시 경력 25년 차인 인호 씨에게 이런 날도 있는 법이지요. 7살 때부터 아빠랑 낚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이제 루어대랑 원투대랑 다 사주셔가지고 그걸로 이제 계속 낚시했었어요. 거의 어렸을 때는 이제 아무래도 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쏘가리 루어 낚시 위주로 좀 중학교 때까지 꾸준히 했던 것 같아요. 그래, 낚시 다니시면서 네. 가장 큰 즐거움이 어떤 거였을까요? 이런 환경이 내가 어떤 그러면 조법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고기를 잡아야겠다. 이게 좀 맞아 떨어졌을 때 그래서 그 대상어가 좀 큰 대물이 나왔었을 때 그럴 때 큰 희열을 느꼈던 것 같아요. 낚시의 가장 큰 매력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자연을 보면서 힐링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게 지내는 그러면서 고기도 나오면 좋은 여러 가지 장점들이 합해놓은 그런 장르인 것 같아서 저는 낚시는 누구에게나 좀 권해주고 싶어요. 이제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식사를 가져다 주기 위해 들어오는 배에
부부는 잠시 낚시를 접어두고 식사 준비에 나서는데요. 오늘 낚시가 뜻대로 되지 않아 꽤나 지쳤었던 인호 씨. 이 순간만큼은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며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생각에 마음이 가볍습니다. 오늘 부부의 점심 메뉴는 육첩 반찬 도시락. 손과 입은 도시락을 먹고 있지만 눈은 낚싯대에서 떼지를 못하는 인호 씨입니다. 밥 먹을 때도 낚싯대에 눈을 못 떼시네요. 예, 그리고 꼭 저의 경험상 진짜 고기를 잡았을 때 항상 도시락 열고서 먹으려고 하면 그때 입질이 오더라고요. 식사하랴 낚싯대 보랴 식사 중에도 낚싯대의 긴장을 놓지 않는 진정한 낚시꾼 부부인데요. 인호 씨와 소라 씨 부부는 언제부터 낚시를 함께 하게 된 걸까요? 저희가 이제 한 1년 정도 사귀었을 때 저희 둘 다 차가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네에 이제 루어 낚시부터 같이 하다가 예, 어느새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몇 년 전인가요? 한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처음 잡으신 어종은 기억나십니까? 와이프가 처음으로 잡은 어종은 쏘가리예요. 민물 낚시요. 예, 민물 고기 중에 쏘가리라는 고기가 있는데 그때 처음 잡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그냥 동네, 네, 천, 호 이런 데에서 그쪽 흐르는 물 쪽이어서 재밌었어요. 손맛도 좋았고. 이제 남편분께서 계속 낚시 알려주고 하셨던 거. 네, 그때마다 거의 잘 못하면 뭐가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다? 그걸 알려줬어요. 원래 민물에서 쏘가리라는 어종이 진짜 잡기 힘든 어종인데 첫 어종으로 쏘가리를 잡아가지고 그게 정말 뿌듯했어요. 그때 잡자마자 칭찬해 주셨나요? 그냥 칭찬은 아니고 누나 어복은 타고 왔다고 바다 낚시하러 가려고 알려주길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6년 동안 함께 낚시를 다니며 추억을 쌓아온 두 사람. 그 추억 덕분에 더욱더 돈독한 부부가 될 수 있었답니다. 요새 사람들이 이제 부부끼리 같은 취미를 가진 경우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제 각자의 시간을 갖게 되고 전 그거 자체가 이제 서로 간에 어느 정도 벽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저희는 같은 취미를 가진 만큼 이제 평일에도 붙어있고 주말에도 하루 종일 붙어있고 그런 걸 같이 공유하다가 큰 고기를 잡으면 거기에서 오는 또 진짜 희열도 같이 공유를 하면서 이런 같이 희로애락을 느끼는 게 좋은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낚시를 하기 더 잘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냥 같이 오면 즐겁고 서로 회사 일에 좀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바다 보면서 하늘 보면서 힐링도 받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다는 게 그냥 그게 너무 좋아서요. 그 고기 잡으면 둘 다 너무 즐거운데 저 굉장히 즐거워하는 신랑의 모습을 보는 것도 되게 즐거워요. 행복해요. 약간 그런 것 때문에 자꾸 네, 오는 것 같아요. 같은 취미를 공유할 수 있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하다는 이들. 오늘 부부는 갯바위에서 또 하나의 추억을 쌓았습니다. 함께 낚시를 즐기며 바다 위 같은 곳을 바라보는 인호 씨와 소라 씨 부부. 바다에서만큼은 서로가 최고의 친구이자 든든한 파트너가 되어주는 이들인데요. 앞으로도 계속될 부부의 낚시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